안녕하세요. 초보 잉글리시의 리조트 카지노 경영학과 이정욱 교수입니다. 저희가 지난 연도에, 지난 시즌에 저희가 1강부터 15강까지 가장 기초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기초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동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현재 진행형은 무엇인지, 일반 동사가 무엇인지, 현재 완료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수동태, 그리고 과거형, 그리고 미래형, 그리고 이제 if 용법 같이 기본적인 저희가 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강부터 15강까지 기초를 다듬는 그 수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생선뼈가 있으면, 만약에 뭐 그림 못 그리죠. 뼈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1강부터 15강까지 배웠던 내용들은 이 뼈를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초보 잉글리시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 초보가 아닌 그 윗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살을 입히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강의가 다 끝나고 난 후에는, 그러니까 1강부터 15강까지 진행하는 강의가 끝나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난해 있던 1강부터 15강까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이제 뭐 유튜브에서 리조트 카지노 경영학과를 치시면 그 안에 1강부터 15강까지 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병행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난 시즌에 배웠던 것들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굳이 안 들으셨어도 이해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강을 진행을 할 때 첫 번째는 for, since, 그리고 어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passive with present continue. 그래서 이제 수동태지만 현재 진행형 형태의 수동태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현재가 있고요, 과거가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 과거로 진행이 됐을 때 현재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하는, 뭐 규칙적으로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진행형은 앞으로 지금부터 하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현재형에서도 뭐가 있었냐? 이제 뭐 현재 완료형이 있었지만 여기서도 현재형 수동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동태는 다 기억하시죠? 어떤 건지.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이 말들이 다 능동태예요. 내가 무엇한 것, 뭐 다른 누가 무엇을 한 것, 이렇게 행위하는 주체자가 먼저 처음에 나와서 가장 능동적으로 행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두지만, 미국에서는 굳이 행하는 행위자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행위하는 사람의 목적어가 주어는 아니지만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우선은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가 넘어가는 거는 for랑 since랑 어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for랑 since랑 어고는 언제 쓰이냐?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거는 문장 맨 뒤에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항상 쉽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명사나 뭐 형용사나 명사나 뭐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목적어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요 다음에 for가 들어간다든지 since가 들어간다든지 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우선은 기본적인 문맥 틀은 주어 동사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는데, 그 뒤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초보 단계에서 조금 넘어갈 수 있는 게 다른 살들을 붙여서 더 풍부한 영어를 만든다는 거예요. 언어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주어 동사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I run, 나는 달려요. I like, 나 좋아해요. 그쵸? 그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I like, 나 좋아해요. 근데 여기다가 명사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풍부해진다 그랬죠? I like a milk. 나는 cup of milk. I like a cup of milk. 그러면 나는 우유를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I like라고 할 때는 추상적으로 뭘 좋아한다라고만 얘기를 하지만, I like a cup of milk라고 하면 나는 이 한 잔에
우유가 좋아요 라고 좀 더 풍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거기다가 for랑 since랑 어구가 들어와서 조금 더 풍부한 단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저희가 한번 for랑 since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 문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first of all, for and since we can use how long 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first of all, 첫 번째로 for라는 단어랑 since라는 단어는 we can,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를? how long, 얼마나 길게라는 단어를 말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Mr. Lee, Mr라고 쓸게요. Mr. Lee is in Korea. 그래서 Mr. Lee는 한국에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he has been there for 5 days 라고 해도 되고요. he has been there since Monday 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감이 좀 오시나요? for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언제 동안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안이라는 말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since는 언제부터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언제부터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e has been there for 5 days라고 하면 뭐가 나왔어요? have 플러스 pp가 나왔죠. have 플러스 pp. 자, 이게 무슨 용법이라 그랬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현재 완료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완료 형태는 뭐냐? 지금 5일 동안 그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Mr. Lee is in Korea. Mr. Lee는 한국에 있었고 he has, Mr. Lee니까 he로 받아들였죠. He has been there for 5 days. 그래서 그는 5일 동안 한국에 있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 문장으로 볼게요. Mr. Lee is in Korea. 그래서 Mr. Lee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He has been there since Monday. 그래서 그는 월요일부터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으로 얘기가 되냐면 오늘이 금요일인 거예요. 금요일이고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그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 있었는데 for 5 days라고 하면, 자, for 5 days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있었어요 라고 쓸 수 있고요. since Monday는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있었어요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차이점은 그냥 사용하는 단어나 용법에 대한 차이점이지 얘기하는 의도는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we can use for plus a period of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대요. 어떤 거를? for라는 단어를 기간적으로 사용할 수 있대요. 5일, 5년, 뭐 5시간, 뭐 아니면은 뭐 5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we can use since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대요. 언제? the start of the period.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onday, 뭐 10 o'clock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for는 땡땡땡 days, on hours, a week, a month. 복수형으로는 땡땡땡 minutes, 뭐 3로 할게요. 3 minutes, 3 hours, 3 weeks, 3 months, 그리고 3 years.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내가 영어 공부를 10년 동안 했다. 그러면은 I have studied English for 10 years 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내가 20살인데 영어 공부를 뭐 10살 때부터 했다. 10년 동안이죠. 그러면은 I have studied English since 10 years.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10살부터 내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since를 볼게요. since는 Monday, 뭐 3로 할게요. 3 o'clock, June 1st, January 2010, 뭐 1990, Wednesday, 11:30, my birthday, I was young. 이런 식으로 내가 언제부터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문장에 대한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for라는 단어는 Mr. Lee는 Mr를 붙이겠습니다. Mr. Lee has been in Korea for 2 months. 그러면은 Mr. Lee는 어떻다고요?
2달 동안 한국에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은 한국에서 2달 동안 머물었었던 거죠. 그쵸? 그리고 이게 has been으로 나왔으니까 지금 머무를 수도 있고 내 whole life 중에 현재 완료형 보면 been의 과거 분사는 뭐라고 했냐? 원래 go, gone, go, went, gone, been이 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not since 2months에 그래서 2달부터 시작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for가 들어갔고, 두 번째 거 보면 I have been waiting for 3 hours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3시간 동안 기다렸어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be는 gone이 아니고 비동사예요. 그쵸? 이거는 이제 현재 waiting 기다리다라는 동사에 ing 형태가 들어와서 이거는 3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를 보면 I have lived in 제주 아일랜드 for a long time 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제주 아일랜드, 제주도에 오랫동안 살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나는 제주에 몇 년인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살았어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since는 이제 문장을 보게 되면 Lee has been in Korea since January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Lee는 1월부터 한국에서 살았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1월부터 지금까지 12월까지 12개월을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for로 만든다 그러면 Mr. Lee has been in Korea for 12 months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12개월 동안 살았다는 말과 지금 이 찍는 이 시기가 12월이니까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거를 보게 되면 I have been waiting since 10 o'clock. 그래서 나는 10시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10시부터 지금까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아니면 뭐를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거를 보게 되면 I have lived in Korea since I was young 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I have lived in Korea, 그래서 나는 한국에 살았었어. 언제부터? 내가 어릴 때부터 라고 얘기가 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for랑 since랑 문장 중에 틀린 게 뭐가 있을까요? 금방 찾으실 수 있죠? 네, 우선은 여기서는 sinc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or가 나온다면 for a long time, for an hour 이렇게 나왔는데 since에는 언제부터인데 I was young, 내가 어릴 때부터 나는 한국에 살았습니다 라고 해서 주어랑 현재 완료형이죠. 현재 완료형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since가 나오고 주어랑 이제 과거형이 나왔죠. 과거형이 나와서 문장을 두 개를 연결을 할 수 있는 문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for랑 since랑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 아시겠죠? 쓰는 의도나 쓰는 그 뜻이나 이런 거는 유사하긴 하지만 내가 글을 쓸 때 아니면 말을 할 때 어느 게 더 중점이 되냐는 거죠. 월요일날,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했을 때 월요일날 온 게 중요한 것이냐, 내가 머문 시간이 중요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면 두 번째는 이제 어구가 나왔어요. 자, for랑 since랑 어구를 썼을 때 달라진 점이 뭐냐면 for는 기본적으로 과거 형태도 쓸 수 있고 현재 완료 형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since는 현재 완료 형태를 가장 많이 쓰여요. 어구는 언제 쓰냐면 과거형밖에 못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테스트를 본다, 아니면 토익 시험을 본다, 무슨 시험을 봤을 때 문장 맨 뒤에 어구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앞에는 무조건 과거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현재 완료 형태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대신에 for랑 since는 for 같은 경우는 과거랑 현재 완료를 같이 써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왜 어고는 현재 완료형을 쓸 수가 없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항상 과거형은 뭘 줬냐면 현재가 있으면 과거형은 시점을 줬어요. 뭐 언제 딱 시점을 줬어요. 그 시점이 들어갔을 때는 이게 현재 완료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고라는 거는 그 전에라는 뜻입니다. 전에라는 뜻이니까 그 전에 어디라는 시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찝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고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무조건 과거형으로밖에 써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밑에 글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Mr. Lee started his new job 2 weeks ago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미스터 리는 시작을 했었대요. 언제? 그의 새로운 직업을 그러니까 일을 다시 시작을 했다는 뜻이죠. 일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언제 했냐? 2 weeks ago예요. 그래서 2주 전에 이 새로운 직업을 그는 시작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가 지금 있으면, 자,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현재가 있으면 여기가 1주, 여기가 2주가 됩니다. 그럼 2주 전, 이 시점부터 우리가 일을 시작해서 뭐 지금까지 뭐 일을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러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 시점이 들어가서 과거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문장을 볼게요. When did Lee go out? Lee는 언제 밖에 나갔니? 라고 했을 때 2 hours ago예요. 자, 2시간 전에 밖에 나갔어 라고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과거 형태로 시점을 줬으니까 과거 형태로 되고요. 그리고 또 볼게요. 7 months ago. 7달 전에 my wife was very different.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 라이프,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my wife가 아니라 life입니다. my life was very different 이라고 됐어요. 그러면 7달 전에 내 삶은 매우 달랐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all my life is changed by corona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 삶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게 다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저희 삶이 마스크를 쓴 삶과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삶, 교육도 보면 이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모든 게 바뀌듯이 이게 7달 전에 이제 내 삶은 매우 바뀌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전이라는 어고가 나왔으니까 과거 형태 was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all my life is changed by corona예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수동태죠. 수동태에 대한 문장은 이따가 뒤에서 더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밑에 단어 문장들을 볼게요. We use ago with past tense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ago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언제? past tense, 과거형일 때 ago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When did Lee arrive in 제주 아일랜드? 그래서 제주 아일랜드, 제주도에 미스터 리는 언제 도착을 했니? 라고 해서 그 시점을 준 거죠. 그러면 7 months ago, 뭐 1 weeks ago, 2 weeks ago, 아니면은 뭐 5 years ago. 그래서 5년 전에 미스터 리는 제주 아일랜드에 도착을 했어 라는 거고, 사람 이름은 항상 대문자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거 보면 He arrived in 제주 아일랜드 2 days ago예요. 그러면은 그는 제주도에 2일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과거 형태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How long has he been in 제주 아일랜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는 제주도에 있었니? 라고 했을 때 이거는 현재 완료형으로 나왔죠. 그쵸? 그러면은 He has been in 제주 아일랜드 for 2 days. 그래서 그는 2일 동안 제주도에 있었어요 라는 거예요. 자, 두 개를 비교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비교를 하면 여기서는 그는 2일 전에 왔었어요. 자, 금요일이면 수요일날, 목요일 났죠? 수목금, 그쵸? 수목금 2일 전에 수요일날 도착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이틀 동안 제주 아일랜드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수목금이 될 수가 있고 화수목이 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치 아직은 않은 거죠. 오늘 날짜가 금요일이면 얘는 수요일날부터 있었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수동태의
현재 진행형 형태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수동태랑 액티브랑 다시 한번 설명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since랑 for랑 어고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패시브랑 액티브. 패시브는 무슨 뜻이냐? 수동태예요. 액티브는 무슨 뜻이냐? 능동태예요. 자,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고 영어를 포기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여기서 많이 포기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능동형 문장이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행하는 행위자가 직접 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능동형 형태가 많아요. 능동형 형태는 어떻게 가냐? 소위 저희가 얘기하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수동태는 어떻게 되냐? 수동태는 주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행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되어진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동태가 나가고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The office is cleaned every day. 오피스는 매일 청소가 되어집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소가 되어진다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오피스를 청소를 계속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청소를 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청소를 해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오피스가 매일 청소가 되어진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누군가를 그 주어를 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오피스라는 목적어가 이렇게 is cleaned라고 해서 나온다는 거죠. 뒤에서 나중에 더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를 보면 과거형은 과거형 비동사를 쓰고 또 pp를 쓰는 거예요. pp는 뭔지 아시죠? past participle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보면은 present 현재형이 있고 동사에 past 과거형이 있고 그 다음에 past participle이라고 해가지고 과거 분사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소위 얘기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have, had, 또 go, went, been, gone 이런 식으로 know, knew, known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기존에 많이 외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라이팅을 쓸 때는 많이 필요하죠. 근데 토익을 공부한다든지 다른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굳이 여러분들이 철자 하나까지 막 하면서 쓰지 마시고 그냥 그 표를 보고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아, 이게 과거 분사 형태구나, 이게 현재 형태구나, 이게 과거 형태구나, 이런 부분들만 익히셔서 진행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거 보면은 비동사에 과거 형태가 나오고 그리고 pp를 해서 The office was cleaned every day. 그래서 오피스는 매일 청소가 되어졌었습니다. 어제 청소가 되어졌었습니다. 라고 해서 어제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패시브는 어떻게 되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면 문장 자체가 목적어가 나오고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by 주어가 나오는데 주어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제가 나중에 예시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목적어가 앞으로 나옵니다. 동사는 두 번째 바로 나옵니다. 대신에 pp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pp 형태로 들어갑니다. 라고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수동태 현재 진행형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앞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하다 보니까 수동태 진행형이나 수동태를 제가 다음 시간에도 같이 이어져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토익이나 이런 데서는 수동태랑 액티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패시브랑 액티브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기초 때 확실히 잡지 않으면 이 부분은 더 이상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2강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2강에서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